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도로 정류장에 잠시 멈춰서 있던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9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54번 시내버스에 비극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사고 현장에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의 생사는 모두 확인됐고 철거공사 작업자와 보행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무너진 건물 철거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번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으로 황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당국은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현장에서 이틀째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건물 잔해에 깔린 시내버스 안에서 17명을 발견한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발견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 정류장과 도로 쪽 건물 잔해를 걷어내는 작업을 끝내고 현재는 무너진 건물 안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작업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도에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광주의 재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며 속도를 줄이며 들어온 버스를 순식간에 덮친 겁니다. 공사 관계자 말을 빌리면 양쪽으로 2명이 각 2명씩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때까지 이제 확인된 사람은 없었다고 하고 있고요. CCTV에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큰 지진 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꽝 하는 소리가. 밖을 보니까는 먼지가 이렇게 뿌옇게 자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7차로 도로 가운데 5개 차로도 모두 묻힐 정도였습니다. 현재까지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 대부분이 뒷자리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추가 매몰자를 찾는 수색이 마무리되면 붕괴 원인을 규명하는 관계기관의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건물 철거 작업을 포함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대표는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측은 사고 현장을 찾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불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 또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께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죄송할 마음입니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과 작업자 대피 등에 대해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중요 쟁점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사고 발생 때까지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철거 작업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작업자 다수가 원청에서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물 해체 작업에 투입됐다고 증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회사 명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철거 작업은 기업이요. 기업 관계자세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소속이 어디시냐고요? 아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재하도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황을 보고받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구청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공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4급 군무원이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여성 부사관과 군무원 등 3명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부대에서 4급 군무원 A씨가 여군 부사관 등 3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여군 상사 B씨와 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슬리퍼를 벗고 발로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여성 군무원 2명에겐 나랑 있을 땐 임신하지 마라, 살을 빼라 등의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늑장 수사로 인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3월 4일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는 4월 21일이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기간에 A씨로부터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와 피해자 3명 모두 여전히 같은 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에도 소용없었습니다. 육군 측은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보단 불쾌감 등을 느꼈다고 진술해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고 잠정 판단했다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은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오늘 A씨를 불러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JTBC 김태혁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앞서 사전 예약에서 조기 마감이 됐던 예비군 등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잇따라 나오고 있죠. 다음 달부터는 방역 안전 국가들을 격리 없이 단체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접종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유환울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괌, 그리고 사이판, 당장 다음 달부터 이 세 나라에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괌은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만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이 많죠. 그래서 면제 백신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넣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사이판과도 종류와 상관없이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선 격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대만도 논의를 하긴 했지만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당분간은 빗장을 풀기 힘듭니다. 격리가 없어졌다고 그냥 막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행사를 통해 비교적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단체 관광부터 시작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로 구성된 단체 관광객만 여행안전권역 제도를 적용합니다. 우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둬야 합니다.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반드시 우리나라에 머물러야 하고요. 출발 3일 내에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마쳤다면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해 상대국에서도 정해진 공항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도착해서도 코로나 검사 다시 한번 받아야 하고요. 단체 관광 일정 외에 현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개인 일정은 안 됩니다. 이렇게 주 1, 2회 정도 단체 관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한 번에 몇 명까지 갈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접종 증명서가 없는 사람, 즉 접종을 못한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와 내 배우자는 백신 접종을 마쳤다. 그래서 고2 이하의 자녀 혹은 손주와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 안 되는 겁니다. 또 30대인 저도 아직 백신을 못 맞았기 때문에 당장은 해외여행이 안 되지만 8월 이후 접종을 마치면 트래블 버블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여행 빗장을 푸는 트래블 버블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이 증가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일반적인 국제 교류 또는 국제 여행이 아니라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방역적인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정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인 여행도 풀어줄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취임하고 처음으로 해외 순방을 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유럽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들과 만나는 일정인데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요즘 미국 동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매미떼 때문에 취재단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럽 방문길에 오르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이 목에서 뭔가를 쳐냅니다. 매미입니다. 배웅 나온 장교도 매미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Watch out for the cicadas. I just got one. Got me. 순방 취재단 전세기도 매미떼가 엔진으로 날아들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비행기로 교체되느라 출발이 5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은 최근 브루드10으로 불리는 빨간 눈의 매미떼가 극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17년 주기로 수조 마리가 땅속에 있다가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심지어 기상청 레이더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 차량은 돌진하는 매미들로 온통 범벅이 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미가 열린 차창으로 날아들어 운전자의 얼굴과 부딪히면서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미라며 요리 재료로 삼거나 울음소리를 음악에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They were the most cooperative musicians I've ever played with. I'd love to have a band with cicadas any day. 이런 야생 곤충과의 동거는 매미의 수명이 다하는 다음 달 초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